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병실의 불빛이 하나 둘 꺼질 때면 누군가는 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병을 하고 누군가는 마음을 감춥니다. 하지만 감정엔 교대가 없습니다. 한번 흐른 마음은 다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인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중풍으로 쓰러진 뒤로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은 얼굴을 지켜보는 일이 이제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병인 도연입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벗으며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병실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의 손끝에 눈송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털어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이 공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일정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 손이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손이 따뜻하네요. 내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아프면 체온이 먼저 식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시선에 오래 남았습니다. 커튼을 조금 닫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바람이 들어오네요. 그는 천천히 커튼을 당겼습니다. 그 동작이 느리게 마치 누군가의 숨결을 옮기듯 이어졌습니다. 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그가 창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엔 조심스러움과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피라도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게 더 위험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그는 담요를 다시 덮어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엔 사람 손이 제일 따뜻하죠. 그의 손등이 잠시 내 팔에 닿았습니다. 우연처럼 그러나 분명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일정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이상하게 내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시간엔 다들 자나요? 그가 내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보통 그렇죠. 이상하죠. 이 시간에만 사람 얼굴이 잘 보여요.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눈이 멎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그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벽난로 불빛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 너머로 그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손가락 사이로 붉은 불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금이 가는 소리가 내 안에서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시간을 세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는 시각, 문이 열리는 소리, 담요를 덮는 동작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언제나 같은 자리,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트를 정리하고 온도계를 꺼내고 조용히 이불을 펴는 모습. 그 모든 게 규칙적이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오늘은 많이 춥네요.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 천천히 타들어가는 전등빛. 그 사이로 그의 손이 어머니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나는 그 손끝을 바라보다 그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돌봄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따뜻한 무언가. 그가 말했습니다. 손이 너무 차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자꾸 피가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수건을 짜서 내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손 좀 감싸세요. 감사해요. 수건에서 증기가 났습니다. 그가 직접 짠 따뜻한 물이었죠. 내가 손을 감싸자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로 그리고 어딘가 더 깊은 곳으로 번졌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깨 있는 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 곁을 지키는 일이라서요. 외롭진 않아요? 그는 잠시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움은 익숙하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벽에 닿아 다시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바깥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커튼이 움직이네요. 그냥 바람이에요. 그가 다가와 커튼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손등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이렇게 하면 덜 춥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숨결이 내 뺨 가까이서 닿았습니다. 그는 커튼을 붙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그 시선이 내 얼굴을 훑었습니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아직도 차네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내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손끝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가 너무 가까워서 너무 뜨거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을 좀 더 밝힐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녹으며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길을 따라 내 시선도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그 끝에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던 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상태는 잠잠했습니다. 맥박도 안정되어 있었고 숨결도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은데 무언가 다른 온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차트를 정리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시간엔 아무도 안 오죠? 네, 이 병동은 조용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물을 따라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뒤따라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담요를 새로 바꿔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내가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차갑잖아요. 그의 말이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 짧은 터치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네. 이렇게 하면 말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에서 담요를 받아 천천히 어머니의 어깨 위로 덮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우연 같았지만 우린 둘 다 알았습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잘 못 자요. 이 불빛 때문일까요? 아니요, 마음 때문이죠. 그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그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한 걸음 다가온 그는 커튼을 반쯤 내렸습니다. 빛이 절반쯤 사라졌습니다. 남은 불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의 손끝에 작은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 그림자가 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눈을 돌렸지만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밤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요. 그 말이 내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가까워 숨을 들이쉴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선을 지웠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긴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벽식의 초침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엔 이미 모든 대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문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흰 세상보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멎은 듯 했고 눈발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듯 고른 숨을 쉬고 있었고 도연은 침묵 속에서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구석, 그곳에서 우리는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손끝이, 숨결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을 그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피곤하시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대답했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컵을 들어 내게 건넸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닿은 손끝, 그 아래로 조용한 떨림이 흘렀습니다. 손이 아직도 차네요. 그의 시선이 내 손 위에 머물렀습니다. 요즘은 계속 그래요. 나는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내 어깨에 담요를 천천히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빛도 온도도 모두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내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거리가 이제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눈을 들었고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도연 씨, 그가 멈췄습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 알죠? 압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내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멈출 수가 없네요. 시간이 멎은 듯 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눈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만 남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끝이 내 어깨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공기가 대답했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의 첫 불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남은 담요를 손끝으로 꼭 쥐었습니다. 창밖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친 자리마다 새벽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그림자라는 걸.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듯 모든 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를 더 이상 똑같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스쳤던 담요, 그의 그림자가 닿았던 벽, 그의 숨결이 스며 있던 공기, 모든 것이 낯설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묵묵히 어머니 곁을 돌봤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필요한 말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만은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 시선이 나를 지나칠 때마다 심장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요즘은 잠이 좀 오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조금은요. 다행이에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하루는 퇴근을 준비하던 그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근처 카페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커피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잠을 좀 깰 겸. 지금요? 네, 지금.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따뜻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공기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를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의 부재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그 하얀 눈발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늦으셨네요. 눈이 많이 와서요. 그의 어깨에는 눈이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수건을 받아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병실 안에서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네요. 뭐가요? 공기가요.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겁게 고여있던 침묵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이 잘 안 와요. 내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이런 밤엔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 밖에서 눈보라가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분명한 두려움과 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실을 나서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방향이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커튼을 걷고 병실 불을 켰습니다. 도연은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상태 좋으시네요. 그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덕분이에요. 내가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이 내 손등에 닿았습니다. 우연 같았지만 너무 오랜 우연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도 잡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그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깊게 잠들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달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공기를 피하려 난방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난방 온도 너무 높으면 건조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낮출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보일러 조절기에 손을 댔습니다. 그의 손목에 걸린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커튼에 부딪혀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늘따라 공기가 답답하네요. 내가 말했다. 그럴 땐 창문을 살짝 열면 좋아요. 그가 커튼을 젖히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머리.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바람에 너무 흩어졌어요. 그의 손끝이 살짝 머리카락을 눌렀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는 그의 숨결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달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내 발끝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세요. 내가 말했다. 그래야 할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해요. 그럼 내일은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봐도 되나요?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엔 그의 숨결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아직 커튼 안쪽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른 건 그의 눈빛, 그 손끝, 그리고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병실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듯 했지만 그의 시선은 글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의 박동과 섞여 이상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네요. 내가 말했다. 네, 눈이 많이 와서 그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못 오시겠네요? 눈이 아무리 와도 와야죠. 그의 말에 나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그도 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불었고 병실 안에서는 한 사람의 숨결만이 들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이라니요. 아시잖아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 내가 낮게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대로 닿았습니다. 잊으세요. 그날은 실수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의 말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정직해서 거짓말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 빛 사이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선생님, 그가 불렀습니다. 왜요? 그날 후회하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깊었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아주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웃던 그 순간요. 나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그의 말이 끝나자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내 발끝을 덮었습니다. 이제 후회 안 할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날을 잊지 못했어요. 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터졌습니다. 눈보라가 창문을 때렸고 커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한 시선으로 모든 말이 끝났습니다. 그가 내 손등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온기가 피부를 넘어 마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그와 나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커튼 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담요 끝에 남은 온기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곁에 있었던 듯한 느낌. 탁자 위에는 반쯤 마른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고른 숨결, 고요한 얼굴. 그 곁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지금은 나뿐이었습니다. 문득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빛이 흔들리던 병실, 창밖의 눈, 그리고 그가 했던 마지막 말. 이제 후회 안 할래요. 그 한마디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후회일까 아니면 기다림일까?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일어나셨네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조금 전에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체온계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덮으려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가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흰 가운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차트를 덮을 때마다 심장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시죠. 내가 말했습니다. 왜요? 피곤해 보이세요. 그는 잠시 나를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갈 수가 없죠. 그의 말에 작은 미소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봉투였습니다. 이거요. 커피 대신 차예요. 어제 말씀하신 그 카페에서 샀어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포장지에서 은은한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향이 어젯밤의 공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감사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때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그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시겠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공기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눈발 사이로 하나의 그림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건 조금씩 변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병실의 공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정리하고 조용히 차트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끝이 움직이는 방향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내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피하는 순간조차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점심 무렵 그가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차 드세요. 어제 드렸던 그거예요. 고맙습니다. 내 손끝이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우리 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모른 척이라는 약속이 생긴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했습니다. 나는 차트를 덮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가 창가 쪽에서 커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내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작은 빛 한 줄기가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잘 지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표정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럼 어떤가요? 자꾸 무언가를 참는 사람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지면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일상이 되어 그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커튼을 다 닫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 참 조용하죠. 네. 그래서 더 위험해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용하면 사람 마음이 커지거든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눈이 안 오네요. 내가 말했다. 대신 바람이 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진동이 우리 사이의 거리만큼 흔들렸습니다. 그가 내 쪽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모른 척 안 해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도망칠 구석이 없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을게요. 그 말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어머니의 숨소리, 그리고 우리의 심장 소리. 그 세 가지가 한 리듬으로 섞여 흘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그날 오후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두 번의 노크, 익숙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울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 잠깐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간호사는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요. 요즘 도연 씨랑 교대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요. 그 말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 상태가 불안정할 때가 있어서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관리실에서 체크가 들어와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금세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묘하게 식었습니다. 나는 손끝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누가 본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무렇지 않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교대 시간이 길다고 하더군요.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 한마디로 우리 둘 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실 불빛을 줄였습니다. 빛이 어두워지자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겁나시죠?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두려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커튼을 정리했습니다. 달빛이 들어와 우리 둘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이렇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의 손끝이 탁자 위에 찻잔을 쓸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요.
나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안엔 확신도 후회도 무언의 약속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틀린 길인 건 알아요. 하지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기억할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병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낮은 소리.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누구죠?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비쳤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그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둘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네. 그래도 내일도 올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병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빛이 꺼진 자리에 그의 향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공기가 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스쳤습니다. 아침 회진이 끝난 뒤 병실 문 앞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낯선 목소리들이 복도 끝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오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의 표정엔 미묘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리실에서 저한테 얘기 좀 하자네요. 왜요? 글쎄요. 교대 시간 기록이 이상하다고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확인일 거예요. 내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 숨결이 병실의 유일한 리듬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차트를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는 그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체온 안정, 의식 반응 양호, 보호자 상태 양호. 그 마지막 문장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보호자 상태 양호. 마치 그가 내 마음을 기록해 놓은 듯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교대 시간이 겹쳤다고.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괜찮다는 말보다 더 많은 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던가요? 요즘 병동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돈대요. 소문이요? 누군가 야간 근무 중 개인적으로 병실에 머무른다고.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지 말했어요? 아직은 아니요.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 위에 조심스레 내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상관없어요. 왜요? 이미 들켰을지도 모르니까.
그 말이 나오자 둘 다 숨을 멈췄습니다. 정적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 씨 계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관리 담당자였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는 내 손을 놓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소리를 냈습니다. 햇빛이 병실 바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빛이 내 발끝까지 닿았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은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아니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 말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그 한마디가 내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럼 같이 무너져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소리.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때의 온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했습니다. 긴 병원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고요한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위엔 여전히 그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자 상태 양호.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복장이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어두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병동으로 옮기라네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예상했음에도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곧 퇴원하실 수도 있겠어요.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했어요.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병실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걸어와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공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낮게 불렀습니다. 네. 다시 만나면 그땐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땐 다른 계절이겠죠. 내가 말했다. 그래도 이 계절을 잊진 않을 거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선생님 좋아하시던 차예요. 그의 손끝이 내 손에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제 가야죠.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은 이게 끝이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그 향이 어딘가 그와 닮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빛에 젖은 유리창 위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아마 착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아직 이 근처 어딘가에 서 있다는 걸.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이제 이름으로 불러도 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창문을 스치는 빗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그의 발자국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 계절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습니다. 모든 밤은 끝이 있지만 그 밤의 온기는 쉽게 식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후회로 남고 누군가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황혼향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익명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다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